저는 네팔 마야 학교 그리고 저에 대한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 이게 제가 네팔에 있었을 때 처음 모습이고요. 안양에서 살았고 도시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아주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네팔에 2014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이번 연도 겨울에 1월에 이제 세 번 네팔을 갔다 왔죠. 그래서 혹시 네팔이라는 나라를 이 자리가 있기 전에 혹시 알았던 사람 혹시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뭐 15년도에 네팔 지진 났던 것도 알았던 사람 있어요? 네팔 지진 났던 거? 그래서 네팔에 대한 제가 네팔을 갔다 왔다고 하면은 네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네팔은 어디에 있는지 사실 아까 그 동영상에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반 정도는 다 나왔어서 네팔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네팔은 이렇게 인도랑 중국 사이에 국경이 인도랑 중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으로는 다 산이고 바다가 없어요. 네팔은. 이런 위치에 있고 한국에서 이제 네팔을 가려 그러면 직항으로 8시간이 걸려요. 8시간을 걸려서 가고 이제 네팔은 생각했을 때 네팔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에베레스트 아니면은 뭐 히말라야 막 산이 막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 파란 선 쳐 있는데 아래는 한 3,000m, 2,000m 밑으로 된 약간 고원 그리고 평지 여기 초록색으로 된 데는 평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고산지대도 많은데 아닌 곳도 있는 곳이 네팔이다.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네팔 갔다 오면은 뭐 고산병 같은 거 안 걸리냐 그런 얘기 듣는데 고산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m 이상 넘어갔을 때 이제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제일 빨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산병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교는 이렇게 세 곳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가 본교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여기로 가요. 우연치 않게 기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만든 지 한 2년째 1년째 2년째 된 새로운 학교. 카트만두는 수도고요. 여기서 이제 각 학교로 가는 거리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분교로 가는 거리인데 카트만두가 여기 있고 여기까지 150km예요. 150km. 150km면은 여기 서울에서 한 천안까지 거리인데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데는 여기서는 1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근데 길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고 차도 막히고 이래가지고 150km밖에 안 되는데 카트만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4시간, 5시간, 6시간 이렇게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분교 있는 위치고 여기 본교 있는 위치인데 이렇게 위치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동쪽 학교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그 영상에도 많이 안 나오고 소개도 많이 없어서 이제 저는 조금 아쉬운데 이게 여기 가서 수도에서 동쪽 학교까지 가는 데는 한 14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멀리 떨어 있죠. 이제 가려고 그러면은 하루를 잡고 가야 돼요. 올라 그래도 하루를 잡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을 갔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카트만두 시내, 카트만두 이제 서울 같이 이제 수도인데요. 카트만두 시내는 이렇게 그래도 도시예요.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건물도 많이 있고 여기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막 사원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 힌두교의 나라라서 길 가다 보면은 사원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야 학교는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만질이라는 사람인데요. 만질이라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아시스, 동쪽 학교 교장, 그 다음에 시닷, 여기는 새로 생긴 포카리 번장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교장, 그 다음에 신철이 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신철이 형이랑 만질은 UWC라는 이제 인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만나서 거기에 만난 사람들끼리 이제 졸업할 때쯤 마음을 위기투합해가지고 학교를 만들 생각을 했어요. 그 한 19살, 20살 때 이제 학교를 만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생각으로 멈춘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네팔에 가서 실제로 한번 학교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경험도 해보고 하면서 지금 2017년까지 7년째 이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학교 맨 처음에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텐트만 놓고 여기서 학생들을 맨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정도 왔다고 들었어요. 이제 마을에 이제 소문을 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잘 배운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을 보내주면은 이제 교육을 해주겠다. 공짜로 학교 국가에서 해주는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맨 땅에서 시작을 해서 10명 정도 오고 그 다음에는 뭐 20명, 30명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계속 학생들이 늘어났죠. 지금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저희가 사정이 안 돼서 저희 쪽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정도예요. 이제 중간에 여기 건물을 짓고 이쪽도 건물을 짓고 있고 매년 이제 많은 것이 변하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학생들을 다 모아 놓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이랑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봤던 모닝서클이라는 시간인데 모닝서클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아침 조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뭔가 이게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막 이렇게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뭐 떠들 사람은 필요하다면은 뭐 할 말을 하고 뭐 제가 맨날 나 때려요 하면은 거기서 뭐 사람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이 뭐 잘 안 가르쳐요 이러면은 이 선생님이 뭐 하다가 뭐 핸드폰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로 이런 자리에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아침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수업 받는 모습이에요. 아까 전에 동영상에도 이제 수업 받는 모습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수업 받잖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면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네팔에 있는 모든 학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팔에 있는 국립학교는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요. 근데 그게 좋은 교육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야 학교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뭐 이거 책상인데 책상에 걸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도 앉고 선생님도 되게 자유롭게 뭐 애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컴퓨터 시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봉사자들이 올 때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 전공 분야 같은 거를 알려줄 때가 많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아마 거의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마야 학교 만든 사람들이에요. 얘가 신철이 형이고 그 다음에 만질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국 봉사자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봉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문헌이 형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사람이죠. 이제 문헌이 형이랑 신철이 형이 둘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저는 이 형이랑 같은 군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형이
마야 학교가 있다. 너 전역하면은 할 거 없으면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 형한테 얽혀가지고 오게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2014년에 4월 18일 이제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네팔을 가가지고 이제 산골 학교까지 첫날에 바로 갔어요. 이제 네팔 도착하자마자 공항 모습이고요.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뭔지 막 이게 대화나갈이라는 게 문자인데요. 이제 네팔이랑 인도에서 쓰는 또 다른 문자예요. 네팔은 네팔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길 가다가 한 20대한테 붙잡고 한 영어로 물어보면은 웬만하면 다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이제 처음 갔을 때 지금부터 이제 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처음 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에 뭐 여행도 뭐 외국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랬지만 이렇게 막 이런 모습이 되게 낯설고 막 이래서 개발도상국이랑 또 다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차도 막 많이 다니고 하늘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먼지가 되게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동쪽학교까지 16시간을 이제 가기 시작했죠. 버스에서는 이제 저녁 버스를 타가지고 계속 자면서 갔어요. 이 사람들은 버스 이제 승객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따로 이제 정류장이 없어요. 네팔에는 정해진 정류장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다가 물어봐서 어디 가요? 그러면은 어디 가요? 이러면은 그냥 가서 타면 돼요. 걸어가다가 버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학교 도착하기 전에 14시간 버스를 타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제 도시를 벗어나고 이제 산골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때까지 이제 야간 버스 타고 아침 버스를 타고 참 잠 자다가 깼는데 딱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저는 되게 되게 경이로웠어요. 새로운 모습.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여기도 나가면은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요. 산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뭐 강도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맑은 하늘도 보기 되게 어렵고 그런데 딱 자고 깼는데 보이는 모습이 이런 초록 모습, 그 다음에 산, 하늘, 맑은 하늘 이런 게 보이니까 너무 탁 트인 느낌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기가 처음 제가 지낸 봉사자 집이에요. 거기서 본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마을이에요, 마을. 여기 이거 하나하나가 교실이에요, 교실. 이것도 교실, 이것도 교실, 이것도 교실, 이것도 교실. 바닥이 뭐 따로 뭐 시멘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흙으로 돼 있고 이제 자연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이제 교실 안에서 수업하는 모습인데요. 마야 학교는 학생들이 5살부터 지금은 13살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한 6살? 얘네들이 6살 때 이제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멋진 하늘 보니까 너무 이제 잘 왔다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또 모닝서클 하는 거, 아침 조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모습도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고, 아침 운동도 같이 하고, 이제 저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 스트레칭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뭐, 게임도 하고,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금요일에 이제 뭐라 그러지? 클럽 활동 같은 거로 이제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조그만하게 노트북이 하나 있고 프로젝트가 없어서 전기가 없어서 이제 그 조그만한 거를 여기다 놓고 한 20명이 이렇게 뒤에서 보는 거예요, 영화를. 근데 그렇게 영화를 안 보면은 얘네들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 마을에서는 전기도 없고 영화는 또 구하기도 힘들고 노트북은 되게 보기 힘든 거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제가 결혼식에 갔을 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손으로도 밥을 먹게 되는, 네팔에서는 보통 손으로 다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결혼식도 가게 됐고요. 네팔 결혼식이라는 게 이렇구나. 네팔 문화에 대해서 뭐 관광지를 가서 뭐 네팔을 더 아는 것보다 더 깊게 네팔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냈던 봉사자의 집이고요. 여기가 또 교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너무, 아, 내가 진짜 좋은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항상. 여기가 보면은 흰 설산인데요. 가끔씩 볼 수 있어요,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때 있는 동안 한 번 딱 봤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에베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히말라야는 그 북쪽에 있는 산을 다 히말라야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가 이 중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소풍 갔던 날, 소풍도 가고, 소풍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뭐 밥을 싸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같이 만들어 먹고, 뭐 선생님들 학부모들이만 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같이 이제 도와가면서 밥도 만들고, 애들 만드는 걸로 또 밥 먹는 모습이고요. 제가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거기서 한 2달 정도를 지내다가 처음 도시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밤에 이제 빛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2달 동안 도시에 한 번도 가지 않다가 이렇게 가니까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교를 이제 처음 갔는데요. 저는 이때 애들은 이제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트만두로 와서 이제 도시적인 생활도 좀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뭐 보내고 싶은 거 있다 그래서 같이 싸들고 와서 박스 2개를 가지고 또 네팔을 왔어요.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이제 본교를 가니까 막 계속 바뀐 게 되게 많은 거예요. 1년밖에 안 되는데 막 학교는 또 새롭고 여기도 생기고 뭐 건물도 지어지고 기숙사도 지어져 있고 땅도 새로 개간해 놓고 돼지 키우는 데도 만들어져 있고 염소 키우는 데도 만들어져 있고 그네도 없던 게 생기고, 그래서 되게 1년 만에 갔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게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고, 나도 여기에 뭐를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쪽 학교도 똑같이 변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땅도 사고 뭐 교실도 짓고, 그 다음에 염소 사는 데도 짓고, 가고 나서 또 보니까 이런 산을 보니까 또 여기 참 잘 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포카라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 맨 처음 그 분교 포카리 본장 분교 맨 처음 만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다가, 이때가 지진 나기 딱 일주일 전이었어요. 카트만두 있을 때. 근데 우연치 않게 되게 운이 좋게 이제 일이 딱 마무리 돼가지고 일주일 전에 카트만두를 뜨고 이제 동쪽 학교로 갔죠. 그래서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동쪽에 있는데 카트만두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이제 운 좋게 그 아수라장에서 벗어났죠. 네팔 지진 났어도 뭐 동쪽 학교는 별로 이제 큰 영향이 없어서 학교도 돌아가고 애들 교육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던 대로 계속 돌아갔어요. 학교는 뭐 결혼식도 있었고 소풍도 또 갔다 오고 하고 나서
네팔을 다시 카트만두를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카트만두를 잠깐 들렸는데 여기 아까랑 똑같은 곳인데 여기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너진 건물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아까랑 똑같은 그 곳을 바라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진 나가지고 무너진 곳. 그리고 뭐 되게 유적지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부서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연도 1월에 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갔죠. 그리고 또 언젠간 또 도움을 줘야 되고 거꾸로 도움을 받고 저도 그곳에 가면은 항상 그 도시적인 곳에서 벗어나서 참 행복함을 많이 얻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저는 이제 그쪽에 가서 봉사를 해주고 이게 아까 전에 그 5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랑 유럽에서 네팔까지 오토바이 타고 간 그런 이야기가 되게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건데 혹시 되게 이 네팔 마야 학교 이게 이야기가 되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사서 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